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와, 드디어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먼저 시청자 여러분,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더 건강하고 하는 일 다 잘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꼭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제 옆에 있는 아주 정열적인 그리고 또 하나의 활기찬 차 하나 갖고 와 봤는데요. 바로 아우디에서 내놓은 소형 컴팩트 세단이죠. A3입니다. 이게 인상만 봐도 아주 공격적이면서도 좀 더 스포티하고 젊은 감각을 잘 전달해 주는데, 이 A3와 함께 시작하는 개인적으로 첫 촬영 2023년 올 한 해 또 신나게 달려보도록 할게요. A3 또 어떤 매력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아우디 A3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, 그리고 아주 명확하고 또 날카로운 인상을 잘 전달해 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개인적으로는 아우디 라인업 다 통틀어서 RS 빼고 말이죠, A3만큼 이 강렬한 존재감을 주는 차는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정도로 단번에 이 전면부에서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. 그리고 이게 바로 아우디만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부분은 단연 이 전면부를 엄청 크게 덮고 있는 육각형의 싱글 프레임 그릴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우디 로고도 생각보다 큼직하게 되어져 있고, 번호판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져 있죠. 요 안쪽의 구성, 이 무늬도 굉장히 독특하게 똑같이 각을 사용해서 상당히 촘촘하게 집어넣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레이더 라이다 센서는 요 아래쪽에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네요. 그 다음에 보닛 절개면을 살짝 얹은 듯한, 그리고 요 안쪽에 나름의 홈을 조금 더 파 놓아서 또 한 번 입체적인 포인트를 준 것도 마음에 들고, 옆으로 넘어가서는 이 헤드램프가 차 크기에 비해서 솔직히 좀 큽니다. 그 정도로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전달해주고 각을 많이 사용했어요. 네, 막 여러 군데 아주 날카롭게 끊어지죠. 이런 디자인 형태, 안쪽의 램프 구성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뭐 그릴이라든지 이 보닛의 날카로운 주름이라든지 램프의 형상이라든지 통일감을 아주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안개등은 별도로 마련이 되어져 있지 않죠. 이 지능적인 램프 안에 다 통합이 되어져 있고, 대신 이 양 옆쪽을 조금 더 장식적인 효과로 가미를 했는데, 보세요. 이렇게 플라스틱 라인을 쓰면서도 또 차체 컬러를 한 번 더 메꾸면서도, 심지어 이 옆쪽은 살짝 반무광 재질의 매트 소재까지 넣어 놓았고요. 여러 가지로 이 디자인이나 스타일 정말 잘 만들고 있는 게 아우디 그리고 A3의 앞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아우디 A3 옆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? 네, 이게 과연 소형차에 맞는 이 디자인 형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용적이라든지 뭐 합리적인 뭐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. 무조건 역동적이고 스포티하고 조금 더 세련되고 모던하고 이런 단어들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정도로 정말 멋있는 옆태를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고, 일단 크기 자체가 기존의 A3보다는 커진 거는 사실입니다. 길이도 4.5m를 이제 넘고요. 그 다음에 앞뒤 바퀴 사이 거리죠. 휠베이스 역시 2.6m를 넘기는 하지만 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커진 거지, 현대차 아반떼와 비교하면 여전히 작은 크기이긴 합니다. 그래서 요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크기 보고 사는 차는 아니잖아요. 네, 소형 세단에 걸맞는, 그러면서도 탄탄한 아우디만이 줄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더 눈에 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참고로 아우디 A3 기본형과 프리미엄 국내 판매는 딱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뉘고요.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급 기능을 많이 강조한 프리미엄 라인에 속합니다. 그리고 S라인 패키지가 탑재가 되어져 있죠. 그래서인지 앞쪽 팬더에도 S라인 배지가 깔끔하게 붙어져 있고, 이 휠 타이어 조합, 특히 이 휠의 디자인이 기가 막힙니다. 이게 18인치 휠인데 뭐 사이즈도 딱 적당할 뿐만 아니라 요 안쪽에 디자인 모양 보세요. 야, 이거는 웬만한 고성능차 뭐 스포츠카에 껴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휠 모양이에요. 물론 휠의 바깥 절개면이 상당히 바짝 깎아져 있기는 하지만, 그래서 뭐 상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이 어쨌든 디자인 하나는 완벽하다. 그리고 뭐 기능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소화를 해낼 것 같아요. 진짜 옆에서 보니까 살짝 펄도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건 진짜 역시 아우디 조명 플러스 휠 맛집이 맞습니다. 네, 그 정도로 정말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, 지금 시승차는 윈터 타이어가 끼워져 있네요. 그 다음에 S라인 트림답게 곳곳에 조금 더 이 스타일리시한 감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, 사이드 스커트 보세요. 약간 반무광 재질의 살짝 매트한 느낌의 사이드 스커트 한 번 더 덧대 놓아서 밋밋함을 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, 윈도우 주변 라인도 살짝 은은하게 이 테두리를 둘러서 한층 더 강렬한, 그러면서도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를 잘 표현을 해냈습니다. 당연히 B필러라든지 C필러는 전부 다 유광 블랙으로 덮어져 있고요.
자, A3 뒷모습입니다. 살짝 바트게 깎아져 내려오면서 트렁크 라인이 조금 더 길쭉하게 빠져있는 전형적인 세단의 이 형상을 잘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고,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기존의 A3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합니다. 네, 뭔가 파격적으로 변신을 시도하거나 뜯어 고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인지 한층 더 깔끔하게, 하지만 이 안쪽 램프 구성은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게 다듬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아우디 로고는 생각보다 큽니다. 네, 차체 사이즈를 감안하면 꽤 크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A3, 그 다음에 40TFSI 배치까지도 깔끔하게 잘 붙어져 있네요. 범퍼 디자인은 뭐 크게 흠잡을 곳은 보이지 않아요. 그냥 저 개인적인 느낌적인 느낌이라면 요 안쪽에 요런 장식의 느낌이 약간 우리 K3, 네, 아무튼 뭐 이 어쨌든 범퍼 라인 뭐 나름 깔끔하게 멋있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살짝 플라스틱을 조금 더 덧대서 내구성을 강조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, 양쪽에 또 크롬 도금으로 배기구까지 표현을 해놨는데, 이거는 네, 역시 막혀 있네요. 네, 아우디 A3 실내에 들어왔습니다. 실내 구성은 외관만큼이나 파격적이고 신선한 것 같아요. 기존의 아우디 차들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감각이 곳곳에서 묻어나는데, 일단 제일 먼저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비주얼이 인상적입니다.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송풍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운전석 쪽으로 두 개가 아주 정확하게 딱 계기판 양 끝에 나 있고요. 반대로 정 가운데 있는 송풍구가 없고 이 조수석 쪽에 두 개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. 완벽히 듀얼을 형성하고 있는 이 에어컨의 송풍구 디자인이 상당히 파격적이고 인상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도어 디자인 형태도 마찬가지인데, 이 손잡이라든지 별도의 이렇게 한 번 더 꺾어 놓은 형상이라든지 아주 날카롭게 각을 많이 사용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조금 더 이 소형 세단, 그리고 이 젊은 소비층이 좋아할 만한 이 디자인 포인트 Q를 곳곳에 넣는다라는 거, 아우디 A3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이죠.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스티어링 휠, 솔직히 크기는 좀 큰데 이 잡았을 때가 아주 이 그립감이 좋습니다. 뭐 두께가 엄청 두꺼운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딱 손에 넣었을 때, 파지를 했을 때, 각각의 버튼들을 주행 중에 눌렀을 때, 이런 다양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스티어링 휠 참으로 깔끔하고 또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정면을 봤을 때는 10.25인치 사이즈의 아우디 버추얼 콕핏이라고 부르죠. 풀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. 각각의 정보라든지 조금 더 지도를 넓게 볼 수 있는 뷰 버튼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져 있고, 계기판 전혀 나쁘지 않다, 아주 훌륭한 구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, 시선을 살짝 중앙으로 두면 역시나 아주 큼직한 10인치가 넘는 사이즈의 대화면 모니터가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. 이 블랙 베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경계면 없이 상당히 매끈하게 이어져 있는, 그래서 한층 더 넓어 보이고 커다란 화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느낌도 참으로 좋고요. 눌렀을 때 이 적당한 햅틱 반응이라든지 아우디가 참 잘 해내고 있는 부분이 있죠. 각종 기능들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. 특히 주행 모드를 바꿀 때 이런 각각의 차량에서 표시할 수 있는 이 과정이라든지 뭐 조명도 그렇고요. 아주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모습이 참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반대로 아래쪽에 공조장치는 뭐 그렇게 세련미를 찾기는 힘듭니다. 살짝 투박하게 위치해져 있고 버튼의 크기도 꽤나 큼직하죠. 뭐 안쪽에 그래픽도 무난무난해요. 다만 이 토글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 조작을 했을 때, 운전을 했을 때 이 직관적인 부분은 그래도 꽤나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센터 터널 쪽 한번 볼까요? 한 번 더 깔끔하게 막아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역시나 토글 방식으로 조금 더 주행에 도움을 주는 버튼들이 약간 즐겨찾기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깔끔히 위치해져 있고, 안쪽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깊은 공간을 제공합니다.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도 사선으로 넣을 수 있고요. 뭐 지갑이라든지 여러가지 물티슈라든지 툭툭 넣기에도 참으로 좋은 깔끔한 공간이 잘 연출되어져 있네요. USB-C 타입 2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.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신형 A3 요 변속기 주변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정말 깔끔하게 변했어요. 네, 그리고 이 세련미가 어마어마합니다. 먼저 기어 셀렉트 전자식 토글 형식으로 위치해져 있는데 많이 본 느낌이죠.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르쉐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짤똥만한 변속 레버 잘 사용하고 있는데 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. 상당히 잘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, 시동 버튼 역시나 아우디답게 아래쪽에 위치해져 있는데, 그보다도 한 가지 더 놀라웠던 부분이 음량 조절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를 조작할 수 있는 요 별도의 이 동그란 원형 버튼이에요. 버튼 누르는 것도 되고요, 약간 스와이프로 돌리는 것도 됩니다. 하나로 통합을 해서 깔끔하게 표현을 해놨다라는 점은 참으로 마음에 드는 하나의 구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
반대로 이 뒤쪽에 컵홀더라든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든지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모습이죠. 아주 예전부터 폭스바겐 그룹이 사용하던 거를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. 뭐 요런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외에 전체적인 실내를 봤을 때 뭐 편의 품목이라는 부분도 크게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선루프라든지 굉장히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, SOS 버튼이나 뭐 여러 가지 구성, 특히 이 아우디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여러 가지 소재나 마감 퀄리티도 훌륭한 게 특징입니다. 아우디 로고도 깔끔하게 한 칸에 자리 잡아져 있고, 여러 가지 나름대로 독특한 패턴을 그래도 좀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. 시트 같은 경우도 S라인 패키지에 걸맞게 헤드레스트 일체형 버킷 시트로 되어져 있는데 나름 몸을 지지해주는 능력도 충분합니다. 네, 아우디 A3 2열에 들어왔습니다. 솔직히 소형 세단의 세그먼트 체급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공간 그래도 좀 수긍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일단 개인적으로 머리 윗공간 같은 경우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. 상당히 안쪽으로 깊숙이 파놓아서 이 차가 갖고 있는 단점을 최대한 지우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었고, 반대로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이 한 뼘이 빠듯하게 나옵니다. 네, 이거 어느 정도 그래도 좁은 차의 성격을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 가운데 턱도 꽤나 높고 말이죠. 그보다도 저는 바로 이 앞쪽에 헤드레스트 일체형 스포츠 버킷 시트, 상당히 면적이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. 어깨를 딱 벌리고 있는데, 네, 이는 곧 개방감으로 연결이 되죠. 라이벌의 소형 세단들과 비교해서 이 앞쪽 시야가 2열에 앉았을 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몇 가지 편의 품목 좀 살펴보죠. 먼저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USB C 타입 2개 마련이 되어져 있고, 별도의 열선 버튼은 구비가 되어 있지 않네요. 대신 요 가운데 컵홀더 겸 팔걸이가 깔끔하게 나름 면적 크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. 딱 요 정도의 편의 품목만 갖추고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아우디 A3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작은 차는 전동식 트렁크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. 깔끔하게 쫙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425리터의 공간을 제공합니다. 나름 이 차의 세그먼트를 생각하면 꽤나 좋은 공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일단 기본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. 네, 이렇게 뭐 레일이 접합되는 부분도 굉장히 얇게 두께가 표현이 되어져 있고, 안쪽의 높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의 크기를 감안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 안쪽에도 별도의 공간이 하나 더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. 네, 2열 시트 당연히 폴딩이 가능합니다. 폴딩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. 네, 아우디 A3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 직렬 4기통 2.0L 가솔린 터보 엔진, 여기에 7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. 최고 출력 204마력, 최대 토크 30.5kgm를 발휘하고요. 기존 A3에 비교해서 한 20마력 정도 출력이 높아졌어요. 어느 정도 성능에서도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참고로 이 차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7초 마크를 합니다. 여기에 최고 속도는 209km로 제한이 되어져 있죠.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209km 이제 최고 속도인데 계기판이 숫자가 280까지 찍혀 있어요. 네, 이런 부분도 한 가지 좀 인상적이잖아. S3를 염두에 둔 뭐 같은 통합 계기판, 아무튼 이 어쨌든 꽤나 준수한 실력을 잘 보여줍니다. 이 정도 차체, 이 정도 가벼운 몸무게에 204마력이라는 30kg가 넘는 토크는 분명히 이점을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지금 도로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 나갈 때는 뭐 이렇다 할 큰 감흥을 받기는 힘듭니다. 뭐 적당히 서고 그러면서도 안정적이면서도 뭐 꾸준히 크게 답답함 없이 여유롭게 흐름에 맞춰서 가속 페달 살짝만 밟아도 충분히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가속 페달을 지그시 조금 더 힘을 줘서 밟아도 차가 급격하게 RPM을 올리면서 역동적으로 튀어나가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. 최대한 진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한 다음에 속도를 올린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차를 구입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, 대부분의 이 운전자분들께서는 크게 호불호 없이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차를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가다가 조금 더 깊게 절반 이상 가속 페달을 눌러보도록 할게요. 그렇지. 엔진 회전수 3000rpm 부근까지 살짝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출력을 전달해 줍니다. 중속, 특히 고속 영역에서의 만족이
좋네요. 크게 지치거나 하지 않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힘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RPM을 그렇게 높게 쓰지도 않거든요. 그런데 충분히 내가 원하는 속도에 차를 올려놓습니다. 가벼운 무게도 한몫을 했겠지만 기본적인 가솔린 이 직렬 4기통 2.0 그리고 7단 변속기의 조합이 꽤나 이상적으로 평균 이상 값으로 잘 세팅을 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, 이거는 곧 고속 영역에서 실력으로 증명을 하는 것 같아요. 정말 마음에 드네요. 상당히 경쾌하게 나갑니다. 무언가 묵직하게, 아니면 힘을 줘서 나간다, 아니면 뭐 조금 더 막 격하게 매콤하게 막 자극을 한층 가미해서 나간다라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유롭게 꽤나 경쾌하게 몸을 아주 가뿐하게 통통 튀거나 이런 느낌 절대 아니에요. 네, 정말 잘 운동을 해서 체지방량 쫙쫙 이상적인 몸을 만든 사람이 정말 열심히 날렵하게 튀어나가는 듯한 그런 달리기 실력을 보여줍니다. 가볍고 개운하게 튀어나가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게 전혀 두렵거나 하지가 않습니다. 오히려 고속 영역에서 계속 차를 올려놓고 더 열심히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이니까 말이죠.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주행 감각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, 이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탄탄하게 고속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원스럽게 내달린다 라는 게 무척이나 마음에 듭니다.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동 모드이거든요. 여기에서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을 한 번 더 내려볼게요. 다이내믹에 놓으면 어떤 느낌일까? 뭐 급격하게 RPM의 변화가 있거나 스로틀 반응이 더 예민해지거나 하지는 않지만, 그래도 장속 주행에서 조금 더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꽤나 빠릿빠릿한 실력을 보여줍니다. 뭐 이 정도도 충분히 나쁘지 않고, 여기에 뭐 아우디 변속기 같은 경우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죠. 한 번만 딸깍 내리면 S모드까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민첩하게 단수를 조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. 여러가지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고 시원스럽게 내달린다면 정말 마음에 듭니다. 네. 이 도심, 특히 뭐 고속화 도로라든지 일반적인 고속주행의 흐름 속에서 이 차를 마주했을 때 만족이 정말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 차, 이 세그먼트 그리고 204마력이라는 출력이 갖고 있는 한계를 놓고 봤을 때 정말 하드한 고속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가 더디게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, 우리가 뭐 그렇게 주행할 일 거의 없어요. 진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잖아요. 대부분은 이런 고속화 도로에서 일상적인 주행에서 시원스럽게 내달리는 이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세팅 더없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반대로 승차감 모드에 놓고 조금 더 여유롭게 드라이빙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. 여기에서는 서스펜션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. 다이내믹에서 승차감으로 한 단계 이제 조금 더 성격을 바꿨을 뿐인데, 뭐 파워트레인보다는 이 서스펜션이 조금 더 예민해지고 덜 예민해지고 한층 더 진짜 말 그대로 승차감에 초점을 맞춘, 조금 더 푹신하면서도 소프트한 이 요철을 넘을 때 더더욱 크게 느껴지고요.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. 자동, 다이내믹, 승차감 딱 요 세 가지 아주 단순하게 위치해져 있는데, 모드가 단순하다고 각각의 기능이 형편없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. 네, 다이내믹에서 승차감으로 딱 한 단계 바꿨을 뿐인데 이 서스펜션의 민감도나 특히 요철을 넘을 때 아주 크게 느껴졌거든요. 제법 격차를 두면서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아우디의 소형차, 소형 세그먼트에도 그냥 대충 구색 맞추기 식으로 주행 모드 넣지 않았다라는 뜻을 반증하는 것 같고요. 그만큼 이 각 기능들, 기술 구현 상당히 예민하게, 그리고 각각의 성격에 맞춰서 꽤나 섬세하게 잘 세팅한 모습이 이 A3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는 점, 분명히 아우디 칭찬할 일입니다. 네, 아우디 A3 물론 장점만 있는 차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. 장단점을 골고루 다 갖고 있죠. 이 차 역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, 저는 바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작은 차에 그래도 48V를 넣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칭찬할 일이고, 상품 구성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만족을 꾀할 요소입니다. 하지만 글쎄요,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넣는 차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 정지 상태에서 뭐 신호가 바뀌거나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일반적인 뭐 러시아워 시간에서라든지 속도를
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 붙는 과정에서의 조금 더 매끈하고 자연스러운 전기 에너지의 힘을 느끼면서 살짝 스무스하게 미끄러져 나가는 그 느낌이 좋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차는 아닌 것 같아요. 일단은 스탑 앤 스타트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. 딱 켜졌을 때 그 진동 떨림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효과를 느끼기는 좀 힘듭니다. 네. 우리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 출발할 때 매끈한 가속 감각, 그리고 정지 상태까지 브레이크를 잡을 때 그 스무스하게 멈춰주는 요런 느낌이 라이벌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다면 많은 이 시청자분들께서 야 48V 이거 왜 넣은 거야?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좋은 점 있어요. 중속 영역에서는 꽤나 마음에 듭니다. 처음에 이 초기 발진 가속 시에는 이 48V의 힘을 잘 느낄 수 없지만 중속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전기 에너지가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요 능력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는, 또 기대하고 있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 장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. 그래서 요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에 어쨌든 여러 가지 기능을 넣었고 또 새로운 파워트레인 세팅 방법까지 매만졌기 때문에 연비 측면에서는 꽤 이점을 봅니다.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이 차 공인 연비, 환경부로부터 받은 연비가 복합 기준 13km 정도에 이르고요. 도심이 11km 정도, 고속주행이 한 15km 이제 받았습니다. 근데 실제로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고속주행은 한 17, 잘하면 뭐 18km 이상 잘 쭉쭉 뽑아내 주는 것 같아요. 가솔린 2.0 터보에서 이 정도 연비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. 네. 물론 차가 작고 어느 정도 가벼운 무게가 도움을 줬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서 낸 결과가 이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. 도심 속에서도 뭐 크게 역동적으로 막 가감속을 하지 않는 이상 흐름에 맞춰서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 잘 감안을 했을 때 한 10km 수준 보여줍니다. 공인 연비에서 한 1km 오차라고 계산을 했을 때는 크게 부족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비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점을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바로 주행 보조 기능에 있습니다. 솔직히 기술 구현은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. 이 정도 차급,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각종 주행 보조 기능들이 탑재가 다 되어져 있는 건 맞아요. 그리고 차선 지금과 같이 일반적인 주행을 이어 나갈 때 옆에 차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각지대 경보 아주 큼직하게 조명으로 들어온다 라는 점도 운전이 서툰 소비자분들께서는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기술 구현이라는 부분에서는 단점으로 찝을 게 없는데 이 기술을 구현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아쉽습니다. 네. 대부분 특히 요즘 차들 많이 버튼에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차간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작을 할 때 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진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바로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우디 아직도 이 예전에 이 스티어링 휠 뒤쪽의 컬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게 주행을 할 때 내 손에 있기까지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. 네. 그리고 운전 중에는 절대로 이 시선을 밑으로 내려보는 이런 행위도 조금 더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인지 이 스티어링 스포크를 얇게 했나? 라는 생각도 들고 이에 어쨌든 이 뒤쪽에 있는 컬럼식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. 네. 아우디 그리고 포르쉐 차들, 폭스바겐 그룹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라이벌들은 이제 다 스티어링 휠 앞쪽에 정말 버튼 하나만 눌러도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만들어 놓거든요.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컬럼 타입은 이제는 조금 올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작동 방식이 아쉬울 뿐이지 기술 구현은 여지없이 좋습니다. 네, 아우디 A3 마지막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볼게요. 이 차 같은 경우 가격 4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기본형은 4천만 원 극초반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지금 시승차죠.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간 이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는 취등록 사면 4천만 원 중반대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또 이 아우디 하면 이 할인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네, 여러 가지 이 할인 시즌에 맞춰서 잘 이 세이브를 해보게 된다면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게 되네요. 일단 이 차가 갖고 있는 크기라든지 이건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. 소형 세단을 타시는 그리고 선호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명확한 또 이 주행 패턴을 또 갖고 있습니다. 그렇게 큰 차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운전이 조금 더 편안하고 도심 속에서 다니기 좋은 차를 또 선호를 하죠. 그래서인지 이 소형 세단, 특히 독삼사 굉장히 라이벌이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. A3가 있죠. 벤츠의 A클래스가 있고요.
BMW에는 이 시리즈 또 세단 라인업이 위치해져 있습니다. 이는 곧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크기라는 뭐 단점이 전혀 될 수가 없죠.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A3만의 아주 독보적인 스타일과 디자인을 1순위로 꼽고 싶어요. 앞모습 보세요. 이보다 더 명확한 인상을 주는 라이벌 소형 세단은 저는 글쎄요, 아직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만큼 너무나도 멋있는 이 젊은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아우디라는 이 브랜드를 인식시키기에 더없이 뛰어난 이 전면 프론트 마스크를 갖고 있고, 측면이라든지 뒤라든지 좀 더 날카롭고 팽팽한 이 캐릭터 라인과 이 각이 져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확실히 좀 모던한 맛이 있습니다. 네, 이 부분이 아우디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실내 구성은 조금 더 신선하면서도 파격이라는 단어를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, 뭐 송풍구의 형태나 이 구성 확실히 좀 더 젊은 감각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. 기능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, 뭐 지뢰 짐작, 뭐 통풍 시트라든지 뒷좌석 열선 시트라든지 라이벌도 다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큰 단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기능 다 있는 거 원하시면 4천만 원짜리 그랜저 사시면 됩니다. 네, 뭐 이외에 어쨌든 아우디 이 소형 세단, 특히 A3 파워트레인 영역에서는 많이 개선을 이뤄냈고, 그만큼 한층 더 무르익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라는 점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. 물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준수한 연비로 커버를 칠 수 있으니까 뭐 위안을 삼아 보고요. 뭐 전체적으로 뭐 완성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역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, 그리고 아우디가 줄 수 있는 매력을 한결 느낄 수 있는 소형 세그먼트의 세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2023년 아우디 A3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을 해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2023년도 더 화끈하고 또 그리고 재미있는 차와 함께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. 네,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희도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2023년도 활기차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. 안녕.